입시를 묻다. 피기맘. 요즘도 연락이 많이 오나요? 예, 이번에는 특히나 그 메일이 한 40건 정도가 쏟아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죠. 뭐 이런 내용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시피기맘.com이고 여기 제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뉴판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좋은 게 그 제 자료도 다운이 또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5분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회차 주요 질문입니다. 네. 예, 제일 많은 질문,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19건이 그 과목 선택 관련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시중에 너무 떠도는 가짜 뉴스가 많아요. 예,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카더라 통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그 선택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고요. 정작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완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이 바뀐 이런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수능 과목에서나 아니면 수시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갈 때의 과목 선택 등에 대해서 제가 아주 사례 중심으로 또 뭐 현역일 때, 졸업생일 때 이런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1학년 때부터 의대를 가려고 꿈을 꿨는데 2학년, 3학년 되니까 그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학생부를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수시 지원할 때 뭐 의대도 2개 쓰고 나머지는 일반 공대를 쓴다 이럴 경우도 있고요. 뭐 약대를 생각했는데 이제 2년 지나 보니까 약대로 다 쓰진 못할 것 같아. 수시에 보통 한 2개 쓰고 나머지는 일반 대학을 쓸 경우에 3학년 1학기 마무리 학생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의대 쪽이나 약대 쪽을 강조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갈등이 많으시고, 또 자연계열 학생인데 통계학과나 경제학과, 인문계열 쪽에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경우 있죠. 이런 교차 지원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통계학과가 서울대는 자연계지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인문계열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이 사실은 되게 특이한 질문입니다. 예. 이게 6건이나 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아직 다니기도 전인데, 고1 아직 안 됐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3월인데, 벌써부터 전학 가겠다는, 고1 되자마자 전학 가는 법에 대한 문의가 6건이나 됐다는 게 사실 저도 충격인데, 그 이유는 이제 올 고1부터 내신이 첫 5등급제 적용을 합니다. 이게 수능도 바뀌고 이러니까, 다들 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이제 보고 계시다가 이제 도망갈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그 고입 경쟁률에서도 여러 가지 특이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자사고 경쟁률이 확 내려갔다든지, 반면에 이제 외고 경쟁률은 또 유지가 됐거든요. 뭐 그런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간을 많이 보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그러면 일반고로 도망을 가는 경우,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전학을 못 갑니다. 이게 마치 이혼에서도 이혼 숙려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걸 둡니다. 한 달을 둬요. 그래서 한 달은 무조건 특목고나 자사고는 자기가 원해서 입시를 통해서 들어간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녀보지도 않고 다른 학교로 가는 건 막고자 한 달이라는 그 최소 기간이 있고요. 일반고에서 일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가려면 같은 학군이면 또 안 돼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학군 지도와 함께 설명을 본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올해는 또 그 숫자와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예,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올해 수험생이 황금 돼지해가 처음 수능을 보는 해입니다. 그 해에 우리가 애들 좀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40만대 초중반 출생자였다가 거의 50만에 가까운 출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이 그만큼 늘면 사실은 입시 환경은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그 졸업생 인원입니다. 이제 졸업생 인원은 이게 많이 는 건 아닌데 비율상으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수험생의 4분의 1이었습니다. 25% 정도였는데 최근은 35%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재수생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재학생 숫자가 줄면서 졸업생 숫자는 유지되고 조금 늘었더니 비율이 이렇게 확 커진 거죠. 네, 인원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는 거는 아닙니다. 대세 하락장은 맞아요. 인원은 이렇게 주는 건 맞는데 이제 졸업생 비율이 많이 는다는 거, 이것도 부담이고, 가장 또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의대 정원입니다. 예, 의대 정원이 이제 작년 발표는 이제 과거 대비 2,000명이 늘은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중간에 이제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3월에 나오는 판결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죠. 이제 그분이 복귀를 하시면 아마 또 강력한 개혁의 동력을 받게 되니까 원래 인원대로 증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선이 5월에 생깁니다. 5월에 생기고 이제 수시 5강이 6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인원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KAMC라고 그래요. 의대 의전원 협의체. 그다음에 그쪽의 주장은 뭐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줄여야 된다. 작년 1,500명 증원이 된 게 잘못된 것이니 매년 150명씩 10년을 줄여자. 그러면 1,500이 줄어요. 그런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결이 되거나 이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담당자들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있고요. 한 가지 질문은 제가 이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저희 타이틀이 입시 특검입니다. 이게 특별 점검의 줄임말이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닌데, 어감상 이제 약간 풍자에 가까워 이런 건데 어감이 약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대안으로 제가 입시 SOS라는 타이틀을 제시를 합니다. 이 SOS는 긴급하다, 위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로 Save Our Student입니다. 입시로부터 우리 학생을 구하자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요 채팅창 밑에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고, 또 여기 보시면 앞에 제 이메일하고 저희 피기맘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냥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이 집단지성의 힘을 좀 빌어서 제목을 개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어떤지를 보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과목 선택 관련 고민 종합 세트입니다. 요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어에서 이제 언매를 할까요? 화작을 할까요? 그 선택이고, 수학은 이제 3가지 선택 과목이 있죠. 미적, 기하, 확통.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도 요즘에 또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사탐런입니다. 원래는 이제 인문계열은 사탐만 하고 자연계열은 과탐만 했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과탐을 하나만 하고 하나를 이제 갈아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려 1년만이 아니라 제가 4개년도에 국어, 화작과 언매의 선택 비율을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자, 전체 인원 중에 사실은 화작이 훨씬 많습니다. 60%가 넘어요. 언매는 계속해서 30%대에서 높아도 뭐 38% 이 정도니까. 근데 시중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죠? 시중에는 언매가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자연계에서만큼은 언매 선택자가 좀 많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화작 대비 언매는 공부량이 3배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 이 도표,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에 표에 있는 사회 있죠? 이 사회 선택자들은 인문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인문 계열 선택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화작이 많아요. 거의 17만. 그다음에 언매는 6만 밖에 선택자가 없죠.
반면에 이제 자연계는 비등한데 엄매가 좀 많아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 엄매가 화작보다는 약간 공학틱합니다. 기계적이고 문법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과형 국어가 그 엄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화작보다 엄매가 많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자, 요거예요.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유가 여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데 만점자입니다. 만점자일 때의 표점은 그 화작보다 엄매가 높아요. 지금 여기 130, 작년 경우에 139, 가로 열고 136이죠. 이 136은 화작 만점일 때의 표점이에요. 그리고 엄매에서 만점을 받으면 139가 뜹니다. 그 전에도 150, 146이니까 요것만 보면 엄매가 표점이 더 높네?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근데 그 밑에서 쭉 보십시오. 네. 2, 3등급 대 학생일 경우에는 화작 선택도 불이익이 없다. 네. 오히려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국어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뺏기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런 친구는 굳이 엄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성적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 학생 딱 보시면 어때요? 수학 미적분 했죠? 그 다음에 탐구는 물리학, 지구과학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자연계 학생이죠. 아까 보셨죠? 자연계 학생은 주로 뭘 해요? 엄매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국어 선택 과목이 뭡니까? 화작이에요. 왜냐? 이 친구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저는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엄매를 했다가는 수학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국어 화작은 4등급이 떴습니다만 이 친구가 수학 미적분은 100분위 82로 높은 수준의 3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 덕이 뭐냐? 내가 국어를 엄매했다면 난 수학 이렇게 못 나왔어요. 딱 이렇게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국어보다 수학 비중이 크니까 이 친구가 현명하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엄매를 하면 더 못했죠. 네, 더 절망적인 성적이 국어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요 등급대 학생은 그래서 화작을 해도 무방하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시중에는 마치 엄매만을 해야 훨씬 유리한 것이냐.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봤지만 그렇게 유리하다면 왜 60% 넘는 학생이 화작을 지금 하겠냐고요. 바보가 아닌데.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국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수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학은 이제 세 가지 과목이 있죠. 문과가 주로 하는 확통, 이과가 주로 하는 미적. 요거는 거의 반반인데 최근에는 인문계 상위권도 확통을 안 하고 미적을 하는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어처럼 미적의 표점이 좀 높게 나와요. 기하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기하는 기하가 정말 좋으면 해도 되는데 이과는 논술까지 생각한다면 기하보다는 미적이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썹니다. 자연계이고 수시에 논술 전형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기하보다는 미적이 낫고 지금 비율도 보시면 기하는 갈수록 또 줄어요. 그나마 높지도 않은 4%, 3% 이렇게 2개년도가 요거밖에 안 나왔고 이제 확통과 미적은 확통이 좀 더 많은. 근데 비슷하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적이 사실은 공부량도 많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지만 인문계는 확통을 해도 되는데 미적이 돼. 난 할 수 있어. 그렇다면은 그냥 미적을 해도 된다. 상위권이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만점일 때의 표점입니다. 만점일 때의 표점은 제일 높게 나오는 게 미적입니다. 미적이고 그 다음이 이제 기하 확통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일대의 표점과 가로 열고는 이게 94점인 거는 확통일 때 94점이야 1등급이 나오는 거고 미적은 90점만 맞아도 이제 1등급이고 기하는 88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불리가 사실은 심각하기 때문에 미적 선택자가 많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점일 때 확통 만점자가 지금 여기 2024 칸에 있어요. 보시면 확통 만점자의 표점이 137이었어요. 근데 미적 만점자가 148이니까 이건 3, 4점이 아니죠. 11점이죠. 그러니까 이때 아마 많은 학생들이 확통을 포기하고 조금 어려워도 그냥 미적으로
갈아타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문계열 상위권 중에 무려 한 3만 명 정도가 확통 대신 미적을 응시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자, 이 학생들 같은 상위권 지금 성적이 되게 좋죠. 1하고 2가 많이 보입니다. 뭐 이런 정도 학생은 이제 자, 탐구는 둘 다 사탐 2과목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완전 문과입니다. 뼛속 깊이 문과고 위의 학생은 이제 둘 다 연세대를 붙은 케이스인데 얘네들도 이제 미적을 몇 개 틀렸냐? 어쨌든 수학에서 4개, 5개씩 틀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에서 한두 개, 미적에서 2-3개씩 틀린 친구들인데 요 정도 선에서는 확통 대신 미적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등급 거의 끝까지죠. 지금 백분위가 90이고 92니까 2등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까지는 이제 미적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제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국어, 수학은 명백하게 제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탐구는 이제 사회가 9과목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8개인데 사실은 8개가 아니라 4과목이죠. 그냥 물화생지가 원투니까. 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제가 이 사회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사회가 9과목이지만 4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군,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정도를 일반 사회군으로 묶고요. 그다음에 지리군 2개가 있습니다. 한지, 세지. 그다음에 역사군, 동사, 세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윤리군, 생윤, 윤사.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항목별로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과목 2개는 비율을 보십시오. 인원은 보세요. 인원이 16만, 15만.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아서 이거를 국민사탐이라 해요. 네. 이거는 한 과목 정도는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인문계라면 사회문화,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등급 받는 게 좀 안정적이거든요. 네. 1등급 인원도 많고 2등급 인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거 하나는 가져가시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그리고 3학년 때 내신으로도 하는 거. 뭐 이런 정도를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지 어느 과목을 봤을 때 대박이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생지 중에 국민 과탐은 뭐니 해도 지학입니다. 타임 어택이 일단 제일 덜하고 시간 압박이 덜하고 문화생보다는 어쨌든 조금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보통 늘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구학 하나를 가져가면서 나머지 하나는 다음으로 제일 자신 있는 거. 혹은 이제 이런 경우에 사탐 하나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또 유사한 사례인데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가 작년에 조금 사회 과목에서 특이점이 있었는데 제가 2개년도를 여기 비교해 보시면 재작년에 윤리군에서 생활과 윤리와 사상이 엄청 쉽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10분 만에 다 풀었다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맞아도 최고 100분위가 백은현영 94까지 떨어진 과목이 윤사 이랬어요. 이렇게 쉽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만점자도 여기 보시면 있죠. 이게 6,357명. 이게 1등급 인원이 아니라 만점자 인원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만점 비율이 4%, 11%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올해 보시죠. 올해 보시면 생윤과 윤사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겁니다. 이게 과목별로 난이도라는 건 되게 약간 퐁당퐁당을 갑니다. 작년에 너무 어려웠다. 그럼 올해 좀 쉬워지고요. 반대로 작년 너무 쉬웠다. 그럼 올해 어려워지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작년과 똑같이 이제 재수생 사례예요. 이건 재수생 사례인데 얘가 작년에 생활과 윤리를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100분위가 98, 94밖에 안 나와가지고 성적이 높지 않았는데 똑같이 올해 그 과목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수학원에서조차도 생윤을 가르치는 생윤 선생님이 전문가가 이거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나왔어요. 올해. 그 정도로 어렵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생윤도 2개, 윤사도 2개를 틀린 거예요. 4개를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100분위가 둘 다 99, 99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대체적으로 작년에 어렵게 나오는 게 올해 쉽고 반대로 이렇게 퐁당퐁당 난이도 있지만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 이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한 개 나왔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탐구 과목의 난이도나 이런 거를 알 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윤과 윤사의 사례와 교훈은 이거고, 자연계에서도 이제 화원이 이번에 만점 비이 그 100분위가 97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만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쉽게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화원이 쉽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 화학 공부하기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중위권들이 자연계 학생들 상당수가 사탐론을 하는 바람에 지금 화원을 본 애들은 성적이 좋은 우수한 애들만 본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뭐 쉽게 나온 게 아닌데도 만점 받은 애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령처럼 그 이제 사회에서는 생윤이나 사문 중에 한 과목을 국민사탐 하나 하고, 과학에서도 국민과탐 하나는 가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그다음에 전년도 난이도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뭐냐? 과학할 애들이 사회로 도망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과목 비율입니다. 이게 4개 과목 중에 선택하면 돼요. 예. 사회문화가 많죠. 그 이유는 이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도표하고 그래프 문제가 자연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2.4%가 이제 사회문화를 선택한 거예요. 한 과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생윤은 왜 많냐? 이 생윤은 도덕이에요. 중학교. 이거는 좀 쉽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것도 작년은 되게 어렵게 나왔지만 작년 너무 어렵게 나왔으니까 올해 또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적어도 2개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고 자기하고 맞으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리군도 아무래도 이 지리라는 과목 자체가 약간 인문, 자연, 융복합적인 과목이 되나가지고 지금 3, 4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죠. 이 밑에 과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계 학생이라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실제 예시를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자, 이 학생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올해 의대를 붙은 학생인데, 자, 이 학생들도 보면 탐구가 둘 다 원과목이죠. 투과목을 안 했어요. 네. 서울대를 가지 않을 거면 굳이 투과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 둘 다 보세요. 화학, 지구과학, 생원, 지구과학 이렇게 있죠. 지구과학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 예시로 제가 보여드렸고, 자,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등급이 뭐 2반, 3반이에요.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괜찮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물리 대신 이제 지구과학, 이 친구도 현역 때 지금 물원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재수하면서도 지구과학은 할 거예요. 국민과탐이니까 하는데, 물리가 이제 등급이 3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문으로 바꿀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원론적인 거는 최근 2개년도에 사문 기출문제를 접해보고 본인이 지금 물리보다 더 잘할 자신이 확실히 있으면 바꾸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얘가 지금 물리 1이 등급은 3이죠. 근데 100분위가 88이에요. 네, 그러면 거의 2에 가까운.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60인데 작년도 물리 만점의 표점이 67입니다. 얘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문으로 바꾸면 다 맞아야 똑같은 거예요. 이익을 보려면.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사실은 그냥 물원 지원을 똑같이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예. 더 유리하지, 이 친구가 사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다 맞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과정이 자연계 교육 과정을 했는데 올해 사문을 1년만 해가지고 그렇게 다 맞을 정도를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다 사탐 한다고 나도 대박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이제 과학 뭐 탐구 과목은 인문, 자연 다 이게 통합이 돼서 선택은 됩니다만, 이렇게 자연계일 때는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과탐을 응시하면 가산점 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과탐을 했을 때 3% 가산점을 줍니다. 다 주고, 시립대 같은 경우엔 2과목 다 선택해야 돼요. 탐구 과목. 한 과목을 사탐으로 바꾸면 가산점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물리를 했을 때 가산점을 받으면 연대랑 고대 갈 때도 사탐 바꿨을 때보다 더 유리해지는 경우가 맞지. 그러니까 자, 이 정도 성적이 아니라 한 4, 5등급일 때 과탐의 성적이 4, 5등급일 때는 사탐으로 바꾸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과탐도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사탐으로 바꿨을 때 2, 3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지 그냥 시류에 휩쓸리고 카더라와 가짜 정보에 너무 이제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요게 수능 과목의 공통과 선택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올해 고3, 고2까지만 요게 되고 지금 고1은 이제 선택 자체가 없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선택에 시간을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정작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이 34문항, 선택이 11문항이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22문항이 공통입니다. 수원수투가 22개고 선택은 8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통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 해결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수능 과목 선택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수시에서 이제 학교 내신으로 선택해야 되는 과목 정리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에 이게 뭐냐면 주요 한 5, 6개 대학이 자연계의 전공입니다. 간호보건, 의학, 화공, 기계, 전기전자, 수학, 천문지구 이런 각각의 전공들과 관련도가 높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정량화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수학은 어떤 과목이 관련도가 높고 과학은 어떤 과목이 높은지가 숫자가 크면은 중요한 과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내신 과목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가령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 이런 경우 있어요. 과학이 약해. 그러면 아니 자연계인데 과학이 약하면 공대는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하단에 세로로 있는 것 중에 산업이라고 보이는 전공이 있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산업공학입니다. 이 산업공학은 수학, 미적분, 확통, 기하는 125 이렇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과학, 물원부터 물화, 생, 지는 지금 보시면 숫자로 0입니다. 예. 여기는 수학이 중요한 공대입니다. 약간 경영과 수학을 같이 배우는, 통계를 같이 배우는 그런 공대 속의 경영학과라고 불리는 전공이 또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자연계 생활을 하면서 수학 외에 과학 과목이 약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이 전공에 지원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자세한 사정들이 있어요. 학교별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질문은 여기 이제 이 입시 피기맘 여기 홈페이지와 제 이메일로 주시면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이거죠. 수시 지원할 때 계열이나 전공을 바꾸는 법. 1, 2학년 때는 어떤 전공을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아닌 거야.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런 경우에 도착했을 때 이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수시 원서는 어떻게 쓰고 남은 학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학생도 있을 테고 2학년에 3학년 되는 학생 이런 경우에 남은 학기를 어떤 전공으로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제법 많이 왔는데요. 그건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맨 위에 있는 건 지금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 9월 두 번 본 겁니다. 상위권입니다. 국어도 1, 2등급 이렇게 받았고 수학은 1에서 3 왔다 갔다 했고 영어가 안정적으로 1을 받았죠. 과학은 이제 1, 2등급 하니까 이 정도 굉장히 상위권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재학생들끼리만 겨룬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3학년이 돼서 육모나 이런 걸 졸업생들하고 같이 겨뤘을 때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느냐 조금 떨어지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리고 이 친구도 탐구 과목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이제 여기 보시면 탐구 밑에 화학 생명도 보이실 텐데 이게 한 번은 화학을 보고 한 번은 생명을 본 거예요.
지구과학은 안 바꾸고, 지구과학은 얘도 똑같이 가져가면고, 이제 화학을 할지 생명을 할지를 두 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최종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생명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탐구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게 지원, 생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신은 1.4대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그냥 1.4만 보시면 안 되고 자연계는 수학과학을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1학년 때 수학을 1 찍었어요. 근데 2학년 가니까 한 번 2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남은 과목은 두 과목인데 미적하고 확통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숫자가 나와요. 예, 나오는 과목. 그 다음에 과학은 보니까 1학년 때 했던 통합과학은 둘 다 1이 나왔는데 2학년 때는 이 친구가 화생지를 했습니다. 물리 안 하고 화생지를 했는데 자, 211, 321이 떴어요. 1학기 때 211이 뜬 거고 2학년 2학기 때 321이 떴으니까 이 친구가 사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화학이 2등급, 3등급이니까 화학이 좀 안 좋은 거죠. 화학이 좀 안 좋고 반대로 이제 생명이 더 우수한 거예요, 이 친구.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공통 과목 외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뭐 에너지 환경 과학,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화학 성적이 안 좋으니까 공동으로 고급 화학을 어쨌든 이수는 했어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실험, 이것도 공동 교육 과정으로 다른 학교랑 연합해서 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이제 1학년, 2학년까지 평균이 1.4인데 지금 수학과 과학을 디테일하게 따져봤고 이 친구가 화학이 좀 약하니까 사실은 약대보다는 생명 쪽에 더 가까운 수의대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3학년 때 과목이 국어, 언매, 그다음에 수학은 두 과목입니다. 미적, 확통을 둘 다 해요.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숫자가 남은 거고 나머지 투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과학, 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도 이제 등급이 안 나오는 성취도만 평가가 되니까 어머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3학년 1학기에서 올 1을 찍었을 때 갈 수 있는 학교 이제 그걸 목표로 해야겠죠. 해야겠죠. 지금 현재 1.4대니까 아마 다 2를 찍으면 1.3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갈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교들을 좀 궁금해 하셨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3학년 때 그러면 얘가 다 약대를 쓰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약대를 강조하는 학생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넓게 봐야 되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질문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상적으로 1을 다 찍었어요. 국어도 1 찍고 수학 두 과목을 다 1을 찍기는 어렵지만 뭐 2도 이렇게 또 1을 찍었을 경우는 자 의학 생명 쪽 계열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일반 공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위권 대학 일반 학과로 뭐 고대나 성대나 서강대 중에서 두세 곳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입결이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올려서 다 1을 찍으면 일반 대학은 두 곳만 쓸 수 있습니다. 두 곳만 보험으로 걸어놓고 나머지 4개를 약대나 수의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충청권 학생, 대전 학생이기 때문에 충남, 충북, 고대, 세종의 지역 인재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약대를 쓰느냐 수의대를 쓰느냐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 만능 치트키가 이 친구가 수능 최저가 적어도 3합 4에서 5를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남은 기간 학습 전략 1번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1을 다 찍는 거. 그게 1번이고 1순위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수능 최저를 3합 4나 5를 만드는 것과 내신을 1점대 초반을 달성하는 게 공동 1순위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머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있죠.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약대를 위주로 해요. 이거는 3순위입니다. 예. 사실은 얘가 등급을 2등급 받을 거 1등급 받는 게 훨씬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창체나 교과 세트, 행특에 3학년 1학기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안 되고 지금 제가 1순위로 정해놓은 이 두 가지를 전력을 투구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제가 종합전형 얘기를 조금만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도 재미있는 겁니다. 이 대학별로 여기를 보시면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 이렇게 나눠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 학업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성적이에요. 뭐 전공적 합성은 자, 지금
그림을 잘 보세요. 맨 왼쪽,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학업 역량으로 그냥 판결이 나는 거고, 이제 내려갈수록 학업 역량 보태기 전공 적합성. 그 아래 대학으로 가면 이제 학업 역량이 약한 애들이 오겠죠? 그러면 전공 적합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가면 이제 전공 적합성마저도 약해요. 그럼 뭘 보겠어요? 이제는 우리 학교를 잘 다녀줄 인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많은 주요 대학들이 입학 설명회에서 이제 전공 적합성 우리 학교 안 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든 약대든 너무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아니라 이제 일단 등급을 2등급 받을 거 1등급 받고 3등급 받을 거 2등급 받는 게 훨씬 영향가가 높다. 종합전형에서도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대학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전공별입니다. 전공별 이건 선호도인데요. 여기서 제가 요걸 왜 정리를 했냐면 인문 계열도 사실은 여러 전공이 있습니다만 세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상경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인문, 어문 계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계열은 이제 의료보건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요 순서가 거의 선호도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상경 1에서 2로 내리고 사회 1이 자신 없다. 그럼 사회 2로 내리고 요런 같은 계열 안에서 이동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학 계열도 내가 처음에는 약대를 꿈꿨지만 약대하고 유사한 화학 활동의 계열 학과로 간다든지 의대를 꿈꿨지만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동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요건 또 재미난 건데 이거는 제가 이런 것만 모아봤어요.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인기 대학의 비인기 학과만 모아본 겁니다. 이게 플랜 B라고 하는 이 전공들은 어떠냐? 전공 적합성이 없어도 돼요. 여기 있는 전공들은 가령 제가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난 1학년 때부터 고대 한문학과를 가겠어 라고 한문을 드립답한 애들은 전국에 손꼽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쓰는 거지 1, 2학년 때 경영경제로 도배돼 있는 애들도 여기 붙어요. 한문에 한자도 없어도 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 여긴 철학과도 있는데 또 성균관이 워낙 옛날부터 공자 말씀 이런 걸 했던 데이기 때문에 유학동양학 전공이 또 있어요. 야, 여기에 목표로 하고 1학년 때부터 이 전공 적합성 없습니다. 제가 맹세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연계열의 간호, 가정교육 여기도 없습니다. 그냥 화학하고 생명은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례가 있어요. 학종평가의 이론과 실제. 우리가 이론은 어떻습니까? 이론은 그 전공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죠? 이게 시장 논리입니다. 이것도 결국. 왜 그러냐? 지금 사례를 보시면 이 중경외시 라인 요쪽에 경영학과 붙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를 경영대를 붙으면 내신은 1 후반이나 적어도 2 초반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이 친구의 내신 거의 대부분이 1 아니면 2인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과목이 많지 않은 경우죠. 이 친구가 한 장이 남아가지고 고려대학교 한문교육을 썼습니다. 붙었어요. 한문학과입니다. 제가 이 교육을 잘못 썼는데. 자, 얘 학생분은 제가 다 봤어요. 한문에 한자도 없어요. 심지어 한문 이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인문계에서 심리학과 인기 높잖아요. 얼마나 인기 높습니까? 여기 다 떨어졌거든요. 심지어 이건 떨어졌어요. 근데 한양대 교육학과를 썼어요. 이게 교육 심리니까 굉장히 관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학생부가 어떤 과 교수님이 읽었을 때 감지덕지 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전공에선 약할지 모르지만 저 전공으로 지원하면 저 전공 교수님이 보면 감지덕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따지시면 되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있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학 사정을 해요.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꼭 치대 쓰는 친구는 치대 얘기를 꼭 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의대 얘기만 했다가 치대 써도 되는 거고, 약대를 해도 되고, 한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1학년 때부터 한의대를 목표로 해서 부모님이 한의사야.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도 있으나, 그냥 화학하고 생명 공부가 잘하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런 예시고, 이런 사례가 이제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 할 수 있는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인문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그러니까 플랜 A예요. 1, 2학년 때는 경영경제를 가고 싶었다 이거죠. 나름 열심히 했어. 근데 현실적으로 그 전공에 쓰기 어렵게 됐다. 그럼 플랜 B가 있어요. 농경제, 식품자원경제, 소비자학과. 이것도 경영경제 계열에서 쓸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러면서 경영진들 좀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낮죠. 그런 쪽에 지원하는 호텔 경영, 광고, 부동산 이것도 범상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괜찮고. 아까 보여드렸던 심리학. 심리학은 너무 인기가 높아요. 그리고 뽑는 인원이 적어요. 여학생들, 길 가는 여학생들 둘 중에 하나는 심리 아니면 신방이에요, 세상에. 그러니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사회학, 또 교육학. 교육학은 요즘에 어떨까요? 인기가 높지 않아요. 왜냐?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생 수가 주는 이런 사범 쪽이 지금 예전보다는 뭐 초등교육보다 뭐 유아교육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선호도가 낮죠. 그러니까 여기 심리학을 꿈꿨으나 살다 보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린 거, 아동가족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은 이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 착한 학생부가 되게 빛나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미디어 언론 홍보도 마찬가지. 너무 인기가 높으니까 이런 쪽 문화인류, 문헌정보, 어문 계열로 내려도 되죠. 영문학도 어문에서는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문학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불어, 중국어, 노어, 독어 둘중 노독이 있습니다. 독일어 이거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문과보다 인기가 적죠, 아무래도. 그러면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1, 2학년 때는 다 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의대 생각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또 뭐 생명계열, 보건계열, 뭐 뇌과학, 심리학. 이것도 이제 뇌과학이니까 심리학 쪽으로 전결할 수 있고. 나는 이제 사람 고치는 의사보다는 경제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해서 이제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약학은 아무래도 생명 쪽보다는 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학생도 화학 성적이 2등급, 3등급 떴기 때문에 약학 쪽에서는 좀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하면 같은 화학 계통의 학과들이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신소재, 화생공, 나노, 화장품 공학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자공도 이제 물리 기반이니까 물리 기반의 기계공, 뭐 정보통신공, 건설공이 아무래도 같은 스토리로 가지고 지원했을 때 전자공학보다는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컴공도 결국 과학보다는 이제 수학 기반이고 화생공, 생명공보다는 뭐 농생 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등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학생부 마무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예, 충격적인 질문. 고1 되자마자 전학 가는 법. 네. 그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5등급제 첫 번째 학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고등학교에 가서는 적어도 2등급은 나오고 1등급을 자신할 수 있었는데 막상 또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요건 보여드린 자료인데 요거를 다운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9등급제 했을 때를 5등급제 조견표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대학까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작년도도 고입 경쟁률에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자사고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대입에서 전공에 대한 선호도하고 인기가 그 대입 이후 취업과 이제 돈벌이 결국 이제 나왔을 때의 보수와 직결되는 것처럼 고등학교 입결은 대입 실적에 아주 직결됩니다. 근데 그동안 뭐 과거 영재고 같은 특목고들은 뭐 입시 무풍지대죠. 영향이 없는데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도 그 사람들은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뭐 분리했던 적이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자사고들은 최근 들어서 서울대도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면은 과거 대비 정시 입결도 좀
낮아지는 추세예요. 예년만 못해요. 그런 게 저는 경쟁률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전학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겠죠.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이제 일반고로 도망갈 생각. 반대도 있죠. 반대도 일반고에서 특목자사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일반고 간에 전학을 할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전학의 공통 필수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결혼이 나와야 됩니다. 결혼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찍는다 해도 거기에 빈자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입결을 보면, 상황을 보면은 항상 학교에 불만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사고에 갔는데 한 학기만 해보고 그냥 전학 가겠다고, 일반고로 가겠다, 차라리.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일반고에 갔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애가 학교에 다녀. 뭐 그런 사례도 있고, 전략적으로 작년에는 또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워낙 자사고 경쟁률이 낮아서 합격이 확실하니까 그 학교에 일단 간 거예요. 거길 가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는, 일반고는 경쟁률이 세서 잘 배정이 안 돼. 그리고 대부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싫어하는 학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쓰는 학교겠죠. 그런 학교에도 누군가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거기 많이 잡혀 들어가는 걸 막고자 그냥 일종의 자사고가 진짜 원해서 쓴 게 아니고 우회 상장하려고 쓰는 경우 진짜 많았습니다. 작년에. 잠실 쪽에도 아주 싫어하시는 혁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를 가기 싫어서 그냥 자사고에 갔다가 진짜 원하는 일반고로 전학 가려고 자사고를 가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벌써 2건이나 봤고, 저희 동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 필수는 결혼은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근데 이제 특목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갈 때는 입학 후 최소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은 다녀야 돼요.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 숙려 기간, 바로 이혼이 안 됩니다. 한 달은 살아보고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있고, 일반고에서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휘문고 모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사고니까 일반고에서 휘문고 가는 거 지금 작년에도 1차, 2차, 3차 전편입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그 전학을 가는 건 이제 특목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갈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학군 일반고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외 학교로 가려면, 그 외 학군으로 가려면 본인이 이사를 하면 돼요. 그 학군으로. 그래서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 학군 지도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전편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 필수는 전학 가고자 하는 학교에 결혼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에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결혼이 있을 경우. 그런데 여기서는 동일 학군 내에서 전학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학교를 가서 다른 그 주변 학교로 이상하는 걸 막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학교 다 전학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 학군에서는 전학이 안 되고, 다른 학군으로 가려면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는 이사가 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만 다른 학군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요 작년에 있었던 지역 자사고들이죠. 광사고죠. 광역 자사고들의 경쟁률. 이화 여고만 보면 경쟁률이 오히려 올랐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의 경쟁률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 밑에 써놨듯이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자 중에서도 특목 자사고 비중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 때문에 결국 이제 입결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학군 지도입니다. 학군 지도를 제가 이제 같은 색깔은 같은 군이에요. 학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보시면 강남부터 볼게요. 강남 서초가 같은 학군이고요. 송파랑 강동구가 같은 학군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강남구에 있는 일반고 배정이 됐는데 강남구에 있는 혹은 서초구에 있는 일반고를 전학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학군인 송파구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본인 거주지가 송파구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군에 있는 일반고를 전학은 안 된다. 요겁니다. 그리고 근데 자사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가령 이제 성동구에 있는 그 뭐 건대부고 학생이 지금 건대부고를 다닐까 했는데 보니까 휘문고에 결혼이 많이 생긴 거예요. 휘문고를 못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결혼이 많이 생겨서 전입을 한다. 그럴 때는 뭐 지금 당장도 전입 신청을 해서 3월 초에 전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 그 숫자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올해 그 수험생 숫자하고 관련된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자, 재학생이 얼마나 늘었나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이게 2001년생부터 2012년 그러니까 뱀띠부터 용띠까지 12지간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중간에 2007 이게 황금돼지. 그래서 보면 이 저출산 심각한 저출산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무려 한 10%죠. 한 4만 이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졸업생 숫자는 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25% 선이었는데 전체 수험생 중에 4명 중 1명꼴이 었던 게 지금은 어떠냐? 재학생이 65%, 졸업생이 35%니까 그냥 3명 중 1명이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그럼 수능 응시자는 몇 명이 될 거냐? 그래서 제가 3개년도 쭉 봤죠. 지금 접수자 대비 응시자, 실제 응시자는 이제 고사장에 안 나타나는 애들 비율이 한 10%가 늘 넘어요. 네. 접수는 했지만 수능 볼 필요가 없이 수능 최저 기준 없이 합격하는 대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들이랄지 수능을 굳이 안 봐도 되는 친구들까지 접수에는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 고사장에 나타나는 거는 10% 이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응시자가 46만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몇만이 될까요? 50만은 안 넘을 거라고 보고요. 40만대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한 49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50만, 1000명 요 정도는 넘어갈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장담을 하는 건 아니고 내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졸업생에 대한 걱정은 많이들 하시죠. 네, 현역들은 이 걱정이 커요. 왜냐하면 이 스카이나 주요 대학, 뭐 의대도 그렇고 N수생들도 많잖아요. 많고 지금 정시입니다. 이건 정시인데 정시 고대의 전형에는 지금 재학생 비율이 30-40%밖에 안 되고 60-70%가 졸업생이라는 게 이제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100세 시대에 한 해 정도 더 하는 거를 그냥 쉽게들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이게 의대. 네. 의대 정원은 사실은 전형 계획은 이미 올해께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는 호기롭게도 오히려 500명이 더 늘려서 작년에 이제 4,500명대라고 보시면 거의 4,500명을 더 늘린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은 어쨌든 4,500명을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도 의대 간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행인 거죠. 예. 올해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정해서 교육부에 뿌립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대학 의전원, 의대 의전원 협의체를 그걸 KAMC라고 그래요. 그들과 협의해가지고 분배를 하는 이런 구조인데 올해 어쨌든 4월 말까지 담당 부서는 의료인력 정책과입니다. 근데 여기 전화를 지금 다 안 받아요. 제가 10곳 넘게 전화했는데 다 장관님 안내 멘트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못 받는데 이게 원래는 4월 말에 전형 계획 수정본이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 여하에 따라서 만약에 5월에 대선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복귀하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나와 있는 2026 인원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의대 정원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러면 대선이 5월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선이 장미 대선이에요. 장미 대선이 5월에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 요 의대 의전원 협의체의 목소리가 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개혁을 주도했던 분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쪽 인원은 그쪽 의견은 어떠냐? 심지어 이 1,500명, 작년 1,500명 늘린 것도 잘못된 거니까 이거 줄여. 150명씩 10년을 줄이자. 그럼 1,500이 준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2024학년도 3,000명대라고 마음을 먹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5월에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공부를 느슨하게 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인원상은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또 재미난 제가 설문조사 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졸업생한테 물어봤어요. 입시를 실패한 졸업생들입니다. 예. 잘 안 된 케이스들. 올해 내가 희망대학에 가지 못한 이유는 사지선다로 질문했어요. 1번 아버지가 땡땡땡이 아니라서 6명이 응답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재수생이 많이 늘어서 이거 7명. 그 다음에 수능이 이상하게 출제돼서 5명. 4번이 뭡니까? 내가 공부를 덜 해서 이게 6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숫자가 뭐 재학생이 늘고 뭐 졸업생이 어떻게 늘고 의대 정원의 유동적인 이거는 전부 다 외적 환경이죠. 근데 이 수능은 물론 수능은 상대평가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수능이 상대평가인지 나와의 싸움인지. 예. 그걸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집단지성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결국 나와의 싸움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고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싶은 거는 피기맘 홈페이지와 제 이메일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요청드린 거 있죠. 저희 개명하는 거 입시 특검을 계속 가느냐 입시 SOS로 바꿀 건지 좀 댓글창에다가 의견들을 달아주시면 다음 프로그램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